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투자를 할 때도요, 이런저런 다양한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데있는 투자 잡학사전 알쓸 투잡, 미래에셋 이상권 전무와 함께합니다. 네, 이상권 전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미희 님이요. 뇌생남. 이상권 전무님.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우리 인구구조와 주식, 헬스케어 산업과 바이오 모든 꿀팁들 감사합니다 주셨습니다. 근데 요즘 헬스케어 바이오가 좀 안 좋아서. 그렇죠. 왜냐면 이제 위드 코로나니까 일단 예. 한번 이제 기세에서 밀리죠. 예. 그러면은. 예.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비중을 좀 늘렸습니다. 예. 떨어져서. 예. 근데 마이너스네요, 아직. 뇌생남이라는 말 어때요? 뇌생남. 뭐 뇌생남보다 뇌주남이겠죠. 그건 뭐죠? 술주자에. 우리 예전에 우리 요즘은 많이 안 드시잖아요. 그래도 뭐 이제 옛날만큼 안 되지만. 안 예. 먹죠. 예. 아니, 그러나 농담했습니다. 마시긴 횟수는 똑같다. 양이 줄었다. 그쵸. 예. 다들 지금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양은 주나 봐요. 이 주량이라는 거. 예. 나이와 함께. 40대 갈 때 한번 탁 줄고 예. 50대 넘어가면서 또 한번 확 줄고. 그런 것 그렇더라고요. 같습니다. 예. 갑자기 또 지금 술 얘기를 한 이유는 앞서 또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그 가장 기본적인 얘기인데 의외로 이 얘기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많이 간과하는 것 같아서 투자로 돈 벌기 위한 투자 성과를 좋게 내기 위한 세 가지 변수를 함수로 한번 수학의 함수 펑크션이죠 영어로는 수학의 함수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투자로 돈 벌기 위한 성과를 좋게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 돈을 버는 성과. 거죠 결과적으로는. 예, 함수다. 예, 함수. 함수라는 게 이제 변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변수가 있고 공식이 있고 변수에 따라서 예, 결과가 나오는. 예. 그러니까 흔히 얘기할 때 우리가 fx는 y라고 그러잖아요. 가로 열고. 이 x에 들어가는 변수가 바뀌면 그러니까 함이죠. 네. 어떤 통 같은 기계 장치에다가 어떤 것을 인풋을 하면 집어넣으면 나오는 결과값이 바뀌는 걸 우리는 함수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투자에서는 어떤 변수를 집어넣으면 우리 결과값이 바뀔까? 그게 세 가지가 있어요. 네. 뭐냐면 첫 번째 투자 금액이 커질수록 유리하죠. 투자 성과가 좋아지는데. 네. 그리고요. 예, 그 다음에 투자 기간이 있죠. 네. 그다음 세 번째는 투자 수익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투자 수익률은 결과물 아니에요? 아니죠. 그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를 감안하게 되면 1%가 인풋이 됐을 때, 2%가 인풋이 됐을 때, 3%이 인풋이 됐을 때 결과값이 완전 달라지죠. 아,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예. 공식 자체는 장기적으로 예. 투자 승리하는 법이 그쵸, 이제 그쵸. 시스템 공식이고 예. X, Y, Z 변수 X1이 투자 금액, 기간, 그다음에 Y가 아니지. 맞아. X2가 기간, 투자 기간, 예. X3가 수익률이죠. 당시의 수익률을 통해서 Y라는 예. 결과를 최대한으로 높인다. 높이라는 거죠. 네. 예. 볼까요? 그럼 투자 뭐부터 볼까요? 투자 금액부터 보죠. 네. 이게 당연한 얘기지만 금액이 클수록 수익률이 낮더라도 돈을 버는 크기가 커지죠. 그렇네요. 예. 10억의 1%는 1,000만 원인데 네. 예, 1,000만 원에 뭐 1%는 10만 원에 불과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당연히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1, 2%에 예민해지고 보수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이 시사하는 바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같은 서민들 입장에서 첫 번째 네. 적금 가입받을 때 막 금리 조사하세요. 사실 적금의 핵심은 금리가 아니다. 월 불이익 금액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예,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높지 않는 이상은 옛날처럼 예. 그런 일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내가 만약에 적금 같은 거로 종잣돈을 모으시려고 그러면 금리보다 더 중요한 건 아껴 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매달 적립액을 일단 사이즈를 키우는 게 더 사이즈는 게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그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투자 금액이 적으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조금만 금액이 작기 때문에 투자 성과를 높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리스크를 수용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렇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10억에 1%는 내가 1,000만 원을 버는데 내가 뭐 100만 원 갖고 주식을 한다 그러면은 만 원. 그쵸, 반원하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1% 그러니까 이런 만 원, 분들일수록 훨씬 더 투기적 거래를 하게 되고 레버리지를 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결과가 좋냐? 대다수의 결과는 좋지 않아요. 그런데 투자 금액을 높인다는 건 예.
이거는 목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건데 그 여러분들께서 저는 집중해야 되는 게 두 번째와 세 번째예요. 네. 그러니까 시간과 수익률에 집중하는 것이 어차피 금액은 원래 많지 않으면 내 선택의 변수에 내가 쓸 수 있는 변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X1은 일단 좀 그렇죠. 그렇네요. 예, 내가 금액이 좀 많으시면 예, 상관없어요. 그런 예, 분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결정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봐요 이미. 예, 예.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시간이란 변수와 수익률이란 변수에 초점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X2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여기서부터가 실은 이제 진검승부다. 예. 투자 기간, 시간 뭐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렇죠. 투자 기간, 시간 뭐 이게 영어로는 타임 호라이즌 그래서 시간 지평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첫 번째 시간이란 자원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그리고 시간은 투자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젊은데 근데 인생이라는 것은 그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얘기한 것처럼 아이러니한 거예요. 투자 기간이 많을 때는 투자 기간은 긴 젊은이는 돈이 없어요. 네. 그리고 투자 기간이 짧은 어르신들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게 시간이 없어. 시간이. 그게 인생의 네. 아이러니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지만 전 이것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초장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네, 지금요. 예, 지금 쉽게 생각하시면 40대 여성들 현재 40대 여성들 절반 정도는 몇 살까지 살 것 같으세요? 70세 이상, 아니죠. 90세 이상이에요. 90세 이상이에요. 지금 현재 40대 여성분들은 예. 90대까지 사시는 게 절반 정도 90세 이상을 사세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추정치인데 실제로 의료기술이 더 발달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60세에 퇴직하고 나오더라도 30년의 투자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40세 여성 기준으로 보면은 90세면은 50년의 이제 시작이네요. 이제 시작.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뭐냐면 시간이란 자원이 어느 인류 역사상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많이 주어진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여러분들이 좀 생각 받아들이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왜냐면 인류 역사상 이렇게 기대 수명이 또 긴 그쵸. 적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투자 기간도 인류 역사상 가장 길게 내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네. 두 번째로는 시간과 수익률이 맞냐면 당연히 복리 효과가 발생하죠. 이게 뭐냐면은 그 72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네. 그 72를 내가 원하는 수익률로 나누면 내 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가령 뭐 예를 좀 해주세요. 내가 한 10% 수익을 매년 낼 수 있다. 음. 그럼 72를 10으로 나누면 7.2년 뒤에 약 7년 뒤에 내 돈이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연금을 운영하시든 펀드를 운영하시든 주식을 운영하시든 네. 뭐 막 대박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일정 정도 이상의 수익률이 오래 가지만 가면 난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게임이 투자의 게임이에요. 그런데 수익률이 너무 낮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데 예금이나 적금으로는 재테크 불가능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1%와 7%가 사실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내가 1,000만 원 투자하고 생각하게 되면. 근데 이렇게 표현을 바꿔보게 되면 완전 달라지죠. 내가 1%의 수익으로 내 돈을 2배를 만들려고 그러면 70년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7%는 10년이면 내 돈이 2배가 돼요. 네. 일본 같은 나라가 1년 만기 정기금 금리 0.1%거든요. 그럼 몇 년 걸리겠어요? 700년 걸려야 내 돈이 2배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랬던 나라에서 주식시장이 안 되니까 경제가 안 좋은 거예요. 그 정도 돈이 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주식 같은 게 잘 돼야 되거든요. 정상적으로.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좀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 좀 여유가 좀 없더라도 그 어린 자녀들 계신 분들한테는 빨리 증여를 해라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잠깐 일단은 이제 그럼 예. X2, X3가 다 된 건가요? 예, 그렇죠. 거의 다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X2의 변수가 아까 투자 기간, 그쵸, 그다음에- 시간을 최대한 길게 하는 게 좋고 그죠. X3는 이제 수익률인데 예,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안정적이면서 꾸준한 수익률? 그렇죠. 그게 왜냐면 제일 그래야 좋고- 복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의 자기가 투자를 할 때는 최소한 얼마 이상의 수익률이란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복리 효과가 발생하려고 그러면 아무리 수익률이 나빠도요. 네. 최소한 4% 이상은 돼야 돼요. 네. 3%까지 1에서 3%까지는 복리 효과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게다가 마이너스 한 번 뜨면 역대 복리가 다시 뚝 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최소한 그러니까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의사결정을 하실 때 네. 최소한 내가 5%는 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 의사 결정을 하셔야 돼요. 주식 들어갈 때 네. 5% 먹는다. 그렇죠. 네. 투자 상품을 고를 때 어차피 예금은 적금은 그 투자 상품이 아니니까 네. 펀드를 하시든 ETF 하시든 간에 내가 연 5% 이상을 장기적으로 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복리 효과가 발생을 해요. 아,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한 7년이면 5% 7년이면은
아니 아까 그러니까 한 대략 한 15년, 13년 정도면은 이제 네. 2배가 되는 2배가 거죠. 되죠. 그죠. 네. 우리가 왜냐면 5% 10년 하면 한 60%밖에 안 될 거야 생각하지만 예. 그게 원금의 5%, 또 원금의 5%, 원금의 5%가 예, 나면서 지난번 방송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미국의 S&P 500이 500의 투자 인덱스 펀드가 1976년도에 출시가 됐거든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76년도부터 지금까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S&P 500 수익률이 한 8.9%, 9% 정도 되니까 물가까지 감안하게 되면 실질 수익률은 10%, 그러니까 명목 수익률은 10%가 10% 정도 돼요. 네. 그러면 S&P 500에 내가 장기 투자한 사람들은 대략 평균적으로 내 돈이 한 7년에 한 번씩 2배가 된 거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기 투자 수단이 많이 없었는데 이제는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시간과 수익률이라는 함수에 있는 변수만 잘 고려하셔도 네. 여러분들 투자 결정하실 때 사실은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안 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개념만 잘 이해하셔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익률보다는요. 4% 이상에서 네. 뭐 7%까지 요 정도가 꾸준히 나는 그렇죠. 그런 또 매매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네. 경우에는 연 목표 수익률이 한 10%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펀드 높은데요? 투자 같은 거 할 때 자산 배분 할 때 네. 연 10% 정도를 제가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를 결정을 해요. 주로.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좀 여러 가지 좀 펀드들을 좀 자산 배분을 해놓는 편이죠. 저 같은 경우는 직접 주식도 못 하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나 어쨌든 이상원 전문은 10%의 연간 예, 연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 좀 목표로 하고 네. 그럴 가능성이 있는 상품들을 고르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 듣고 주식 하루만 해도 30% 되는데 먼 1년에 10% 하겠지만은요. 예. 어렵습니다. 이거 근데 10%를 거의 7년 가까이 매년 제 내는 경험으로 저는 뭐 펀드 자산 배분 한 지가 한 20년 됐는데 지난 20년 동안 그 펀드로 자산 배분을 했어도 연평균 10%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미국에 투자하신 분들 성과가 더 좋았을 거고 근데 뭐 앞으로가 또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는 설사 오르더라도 그 폭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을 거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내 돈을 불리려고 그러면 당연히 이 수익률을 기간에 태워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쓰는 것은 영원한 이거는 뭐 그 투자의 저는 뭐 교과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증여 얘기를 이제 정리했으니까 예. 다시 해주시면은 그 증여를 빨리 해라. 예, 네. 예. 저는 왜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지금 어떻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네. 미성년자 같은 네. 20세 이하의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10년 단위로 2천만 원까지 증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증여해 주고 그럼 10살이 되면 11살 때 다시 때가 또 2천만 원 증여해 주고 20살 돼서 또 5천만 원 또 증여해 줄 수 있어요. 자, 증여세 없이. 그럼 총 9천만 원까지 되는 거예요. 9천까지 돼요. 네, 9천만 원까지 네. 가능한데 저는 뭐 다라는 게 아니라 단돈 100만 원이라도 여러 자기 형편에 맞게끔 증여를 해서 애 명의로 돈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애는 진짜 시간은 지금 넘쳐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신생아부터. 그리고 네. 우리 아이들은 네. 아마 100살까지 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한번 네. 2천만 원을 연 5%로 우리 아이가 10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연 5%를 올리게 되면 우리 아이가 100세 시대에 100세까지 100세 됐을 때 25억 정도가 돼요. 근데 여기서 1%만 더 수익률을 올리면은요. 네. 이게 차이 얼마 안 나실 것 같죠. 복리니까요. 25억은요. 2배가 넘어요. 100년 한 거죠, 100년? 그렇죠. 64억이 돼요. 네. 그리고 7%게 되면 7%로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 2천만 원 해가지고 얘가 100년 동안 연 한 6%로 운영하게 되면요. 얘가 네. 100세 때 162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이게 5%, 6%, 7%가 100년이라 시간을 만나니까 이 1%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매년 어떻게 100년을 100번을 매번 연 7% 이상을 올립니까? 그래도 제 생각에는 가능한 일인가요? 예. 이게 매년 올릴 수 없겠지만 네. 떨어지는 해도 있겠지만 그 10년 마이너스는 단위 안 나고 예. 예, 계속 튀어오르면 예, 물론 어쨌든 이제 복리 마이너스 유지되고. 나오겠지만 장기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연 6에서 7%는 저는 굉장히 노력으로 가능한 수익률이다. 연 20%는 정말 실력과 좀 타고나는 게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저는 뭐 연 10%대는 제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면 정도 되는데 6에서 7%는 조금 내가 투자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왜냐하면은
뭐 아까 쉽게 말하면 S&P 500 ETF와 같은 아주 심플한 수단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다가 채권 비중을 섞으셔가지고 리밸런싱만 하다 보면 가능하거든요. 이게 네. 장기적으로는. 네. 물론 이제 아까도 늘 말씀드리지만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를 담보하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런 계산도 해봤어요. 제가 저 심심해가지고 아이가 이제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증여해주고 비과세 증여 2천 가능해요? 2천. 예, 증여했어요. 그다음에 11살에 다시 2천만 원 증여해서 10년 단위로 괜찮으니까. 그렇죠. 그럼 4천. 예, 얘가 100세 될 때까지 해서 연 7%를 했더니 244억이 돼요. 4천만 원이. 예.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은 이 복리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내가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투자 금액이 적으신 분들은 저는 수익률과 기간에 초점을 맞추시는 자기 인생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훨씬 더 저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눈사람 만들 때 예. 무섭습니다. 예, 그게 맞습니다. 몇 번 굴리기가 어렵지 사이즈만 딱 타면 예. 한 번 밀 때마다 이게 예. 그렇죠? 더 예. 커지고 더 커지고 예. 눈사람이 그렇게 된다. 예. 그걸 노려라라는 오늘 핵심이었고요. 예. 결과적으로 이제 마지막 알쓸 투잡 예.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간과 수익률에 초점을 맞춰라. 그다음에 오래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해라. 그렇지, 연금금 그렇지. 저축계좌나 네, IRP 네. 같은 거 좋죠. 네. 그다음에 금리 따먹는 것은 의미 없는 시대다. 복리 효과를 얻으려면 여러분들 최소한 4% 이상은 따셔야 된다. 중요합니다. 예, 4% 따시고 여력이 되시면 자녀들에게 빨리 증여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이들에게. 그리고 돈만 주면 안 되죠. 걔가 뭐 그쵸, 해야죠. 그쵸, 예. 그죠. 그다음에 예. 또 하나 아까 초장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투자의 기간에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지금 40대 여성들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90세까지 절반이 다 사시기 때문에 일단 투자 기간은 1년, 2년이 일일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니까 저도 지금 뭐냐 80대 중반에서 30년의 세월이 더 남아 있어요. 투자 기간이. 30년 동안 여러분들 지난 30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게 변했습니까? 30년 전엔 저희는 스마트폰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 얼마나 또 많은 걸 변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30년 동안의 그 투자를 여러분들께서 시장만 따라가더라도 저는 네. 여러분들이 의외로 우리가 걱정하는 노후 같은 것들도 좀 희망을 갖고 준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40대가 80세, 90세까지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과거의 그런 재무관리 이론도 다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40대면 위험회피, 뭐 채권 비중을 뭐 늘려라 이제 완전 틀리죠. 완전 40년이나 틀리죠. 시간이 있는데. 그래서 일본 네. 같은 경우는 재미난 네. 게 60세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노인 인구가 많잖아요. 네. 초고령 사회니까 그 60대 시작해서 부자가 되신 분들 가끔 나와요. 60세가 주식하기 딱 그러니까 좋은 나이네. 정년퇴직하고 나와가지고 네. 이제 할 일 없다고 60대 중반 시작하셔가지고 좀 운 좋게 시장도 좋고 막 이랬으니까 아. 이런 분들 중에 새로운 주식 부자가 나오는 거예요. 아마 저 우리나라 아마 이런 풍경이 많이 펼쳐질 것 같아요. 노령화 사회 예. 또 하나의 또 단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쓸 투잡 미래에셋 이상건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